아기가 6개월인데 아직 혼자 못 앉아요. 뒤집기는 하는데 되짚기는 못해요. 그런데 SNS를 켜면 어떤 아기는 벌써 앉고 어떤 아기는 배밀이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기를 보게 되죠. 우리 아기는 아직인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아기랑 놀아주는 시간이 놀이가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아기를 엎드려 놓고 자 이리 와봐. 장난감을 조금 앞에 놓고 여기 있잖아 조금만 와보자. 그래도 안 움직이면 장난감을 막 흔들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 봅니다. 그러면 아기는 어떤가요? 짜증을 내면서 울어요. 우는 아기를 보며 엄마 머릿속은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그런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만 바꿔보세요. 우리 아기는 왜 이걸 못하지? 말고 우리 아기는 뭘 하려고 하고 있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6개월 아기의 발달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기가 몸을 비틀고 손을 뻗고 잡으려고 하는 그 작은 시도부터 봐주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7년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아이들의 발달을 봐왔습니다. 같은 6개월이라도 정말 다 달라요. 어떤 아기는 몸을 움직이는 데 관심이 더 많고 어떤 아기는 손으로 만지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엄마들은 자꾸 완성된 모습만 비교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기의 그 작은 신호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놀이로 연결해 줘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엄마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에 6개월 아기 엄마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건 아기 발달 자체가 아닙니다. 다른 아기들의 발달을 보게 만드는 환경이에요. 단톡방을 봐도 인스타를 봐도 계속 다른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 아기는 5개월부터 앉았어요. 6개월부터 기었어요. 이런 말들을 한두 번씩 듣다 보면 엄마 머릿속에 숫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5개월 땐 뭘 하지? 6개월, 7개월 땐 도대체 뭘 해줘야 되는 거야? 하고요. 그리고 내 아기를 볼 때마다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 뒤집으려고 하는 건가? 이게 되짚기인가? 마치 아기가 원령별 발달에 대한 시험을 보고 있고 엄마는 옆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발달 이정표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발달 이정표에는 원하는 장난감을 손으로 뻗기,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 탐색하기, 앉을 때 손으로 몸을 지지하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이정표는 모든 아이가 그날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기 발달을 관찰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많이 놓칩니다. 아기 발달은 한 장면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6개월부터 봐야 하는 건 내 아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기 앞에 장난감이 하나 있습니다. 아기가 장난감을 보고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이 옆으로 빗나가자 아기가 다시 한번 손을 뻗습니다. 이번에는 손끝으로 살짝 건드렸어요. 이 모습을 본 엄마는 어떻게 느낄까요? 아직 못 잡네. 왜 자꾸 실패하지? 그런데 아기 입장에선 다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경험한 거예요. 눈으로 장난감의 위치를 보고 거리를 가늠해서 팔을 뻗고 손끝으로 건드려서 결과를 확인한 거죠. 아직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발달은 결과 하나가 아니라 그 결과까지 가는 수많은 시도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우리 아기 이걸 한번 봐주세요. 우리 아기는 이걸 아직 못해가 아니라 우리 아기가 이걸 연습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엄마가 느끼는 불안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6개월부터 정말 재밌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5개월까지 키우면서 이제 좀 감이 잡히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 먹으면 배불러 하네? 이 시간쯤이면 자겠다. 그러다 갑자기 6개월 되면 공식이 깨져버립니다. 잘 자던 아기가 갑자기 깨고 하루 종일 놀아준 것 같은데 또 칭얼거려요. 그럼 엄마는 우리 애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야?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기는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는 점점 내가 해볼래 라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가 보여주는 세상을 바라보기만 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직접 탐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엄마들의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아기 발달 위해서 장난감을 더 사줘야 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6개월 아기에게 장난감을 10개씩 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7년 넘게 일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데요. 아기들은 장난감 가격표를 몰라요. 10만원어치 장난감을 사줬다고 10만원어치의 발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기에게 중요한 건 장난감의 유명세가 아닙니다. 그 장난감으로 아기가 직접 무엇을 해볼 수 있느냐입니다. 잡고 흔들고 두드려보고 안전하다면 입으로 탐색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계속 반복하며 놀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을 볼 때 다른 엄마도 이 장난감 샀나? 보다 우리 아기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놀이할 수 있지? 를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장난감을 많이 꺼내놓는다고 아기가 더 잘 놀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는 아기가 심심할까봐 장난감을 다 꺼내놓죠. 그런데 아기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엄마는 우리 애기는 왜 이렇게 집중력이 짧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아기의 집중력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집에 장난감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건 아닌지 봐주세요. 오늘부터는 장난감을 2~3개만 꺼내놓고 아기가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 관심이 줄어들면 다른 장난감으로 교체해주는 식으로 놀이해주세요. 이렇게 아기의 놀이 환경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마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장난감을 보여주는 것과 놀이해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장난감을 아기에 툭 던져놓고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놀아보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마가 하루 종일 아기를 웃겨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아기가 장난감을 보고 손을 뻗을 때 잠깐 기다려주는 것. 아기를 기다려주는 그 짧은 순간의 몇 초가 아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쯤 되면 엄마를 미치게 하는 행동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떨어뜨리기죠. 아기가 장난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엄마는 주워주죠. 또 떨어뜨리고 주워주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주워주죠. 근데 계속 떨어뜨리면 엄마는 속으로 아,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 입장에선 꽤 재미있는 실험 중일 수도 있어요. 아기에게는 내가 떨어뜨렸더니 이런 상황이 생기네? 를 알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물건이라면 몇 번 정도는 반응해주세요. 장난감이 떨어졌네? 떨어뜨리니까 쿵쿵 소리가 난다. 이렇게요. 그렇다고 엄마가 지칠 때까지 주워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가 힘들면 이제 이 장난감은 여기에 둘게 하고 끝내도 괜찮아요. 아기에게 좋은 놀이를 해주는 것과 엄마가 지치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아기 칭얼거림.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아기가 칭얼거리면 장난감을 또 꺼냅니다. 깍꿍놀이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책도 읽어줘요. 끊임없이 새로운 놀이를 찾아줍니다. 근데 아기가 계속 칭얼거리면 엄마는 막막하죠. 그거 아세요? 칭얼거림이 꼭 놀이가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아기가 졸리거나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자극을 받아서 잠시 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엔 잠깐 멈춰보세요. 하품을 하는지 몸을 버둥거리진 않는지 내가 너무 과자극을 주면서 놀이하진 않았는지 아기를 가만히 관찰해 보는 겁니다. 매 시간, 매 순간 새로운 놀이를 계속 만들어낼 필요는 없거든요. 아기가 먼저 시작한 행동을 가만히 바라봐주고 거기에 나지막한 추임새와 반응을 살짝 얹어주는 것. 그게 6개월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놀이이자 발달 자극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6개월 아기에겐 뭘 해줘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은 딱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움직이게 하기. 장난감을 조금 떨어진 곳에 놓아서 아기가 스스로 몸을 움직여 볼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단, 거리는 조금이어야 합니다. 너무 멀리 놓지는 마세요. 그럼 아기에게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목표는 무조건 잡게 만들기가 아닙니다. 잡고 싶어서 몸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잡게 하기. 바로 손에 쥐어주기보다는 아기가 눈으로 보고 손을 뻗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조작하게 하기. 흔들고 두드리고 당기고.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놀이하는 게 아니라
아기가 스스로 놀이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아기가 스스로 발견하는 것도 놀이입니다. 네 번째, 탐색하게 하기. 6개월 아기에게 여전히 입은 탐색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입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하되 작은 물건이나 삼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은 치워주세요. 아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물건을 잡습니다. 입에 넣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입에 넣어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엄마와 주고받기. 이건 장난감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아기가 소리내면 따라서 소리내고 아기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는 겁니다. 아기가 장난감을 흔들면 흔들흔들 하고 아기의 말을 상호작용하고 응답해 주세요. 아기가 보내는 신호에 엄마가 반응해주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한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른 아기는 조금 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몸을 조금 더 돌렸는지, 소리를 조금 더 주고받으려고 했는지, 어제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를 봐주세요. 아기 발달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6개월 아기는 엄마가 더 잘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아기가 더 많은 것을 스스로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건 비싼 장난감 10개도 완벽한 이유식 식단도 아닙니다. 아기가 마음껏 놀이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그리고 그 순간 따뜻하게 아기를 바라봐주는 엄마.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오늘 많이 못 놀아줬다고 아기에게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6개월부터는 아기가 몸을 움직여 접근하는 행동들이 많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기 발달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놀이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지금 우리 아기에게 필요한 놀이가 이거였구나 생각하시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